자, 259번. F는 로그 함수고 G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F 서클 G, F 합성 G예요. F 합성 G는 X는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됐는데 이 식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합성 함수를. 그러면 Y는 F부터 보면 로그 밑을 2분의 1로 한다. 그 X자리에 GX가 몽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하던 내용들이 복잡한 거 치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진수 조건은 0보다 커야 돼. 이거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뭐 그게 가능하니까 정의를 했겠죠. 그건 좀 이따가 보고 그러면 여기 복잡한 gx라는 녀석을 t라고 치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간단하게 보면 밑을 2분의 1로 하는 로그 t라는 함수로 바뀌었는데 얘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t의 함수로 바꿔놨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x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최대값 라셈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러면 감소하는 로그 함수를 조그맣게 그려놓으면 여기겠죠. t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의 함수값이 어때요?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크다. 괜찮나요? 그럼 이 함수값은 네모를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k값이라고 할게요. 여기 k값을 넣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k를 넣은 게 얼마다? 최대값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k가 얼마예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짠! 그러면 우리는 지금 a, b를 찾아야 되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t라는 녀석을 돌려서 가져올 건데 지금 t는 k일 때니까 다시 쓰면 요거는 t는 2일 때를 얘기해요. t는 2일 때. 그쵸? t는 2일 때. 그러면 t가 뭐였는데 2차 함수 gx의 함수값 t였어요.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t는 gx,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이런 관계니까 모양이 아래로 볼록해요. 근데 아까 로그 함수를 쳐다보면 우리가 최대값이다라고 해서 함수값만 찾아왔는데요. 여기서 범위가 있어야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찾아올 거잖아, 그지? 그러면 t는 k에서 그거를 포함해서 이쪽으로 와야 t는 k일 때가 가장 높이 있는 최대값인 거지.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k 이상이 돼야 된다.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t는 2일 때 최대를 갖는 건 맞는데 우리가 2차 함수 gx를 t로 고칠 때 이때의 t의 범위가 2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 함수값이 가장 작은 게 2인데 언제래 그게? x가 마이너스 3일 때래. 그러면 2차 함수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게 꼭지점일 거잖아요. 요거의 함수값이 t값 얼마란 얘기야? 2라는 얘기야. 맞지? 그럴 때 x는 문제에서 주어진 얼마라는 얘기야? 얼마? 여기 더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구조가 되겠다. 괜찮니? 따라서 지금 보면 gx의 최고차의 개수가 x제곱 1이거든요. 그러면 t는 gx 바로 갈게요. t는
gx인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그걸 보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3,2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바로 뭘 하면 돼요? 표준형으로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라고 적어주면 다 구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1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하기 전에, 결론을 짓기 전에 위에서 보면 gx가 f 로그 함수의 진수로 적용이 되는데 얘 보니까 어때요? 2 이상인 값이지. 아까 t의 범위가 이렇게 됐었잖아. 이거는 항상 0보다 큰 값으로 나오니까 로그 정의도 가능했던 거다. 돌아와서 1차의 계수가 a고 상수항이 b니까 a는 6, b는 11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더하면 17 되겠죠. 넘어갈게요. 262번으로 갑니다.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 뭐 최대 최소 나중에 방정식 부등식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로그 등장하면 뭐부터 하자? 진수 조건부터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려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하고요. 두 번째 여기 진수에서 4 빼기 x가 0보다 크려면 x는 4보다 작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진수 범위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 결론은 진수 조건에 따라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시작을 한다. 요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하는 거다. 자, 가만히 보니까 또 밑이 등장했네요. 그러면 식 정리하기 전에 밑 조건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그를 정의하려면 밑 a는 0보다는 크고 1은 아니어야 해요. 이렇게 되겠죠. 로 놓고 시작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 y는 밑이 a로 똑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로그 성질에 따라 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 곱하기 4 빼기 x 이렇게 이제 주고요.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다룬 거랑 비슷하죠. 진수가 어떤 복잡한 식으로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밑 a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가 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정리를 해야겠다. 첫 번째, 괜찮아요? 첫 번째,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a가 1보다 크다. 즉 증가하는 로그 함수다라고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증가하는 로그 함수다. 자, 그러면 증가하는 로그 함수는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려놓고 볼 건데 그 진수에 집어넣을 녀석이 2차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2차 함수를 조금 더 해석을 한 다음에 진수로 한번 밀어 넣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t로 고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t로 치환하면 자, 요거 해석을 조금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요. 4 빼기 x라는 괄호에서 마이너스를 묶어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묶어내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쌤이 완전 제곱으로 굳이 고치지 않는 이유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추계 방정식 그냥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림 한번 그려보면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요. 는 0을 만족하는 x 절편은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잘 보이죠? 마이너스 2와 4야. 그렇다면 요 녀석의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2와 4의 정가운데인 x가 중점이죠?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일 때예요. 1. 그치? 그러면 최대값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최대값은 1을 넣었을 때니까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니까 9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진수 조건에 따라 x값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로 움직여야 돼요. 그거까지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로 움직여야 하니까 우리가 보는 범위는 딱 요만큼이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 t의 범위가 등장을 하죠. 그죠? 제일 밑에가 얼마예요? x축 있는 y값, t값이니까 0. 근데 빵꾸나 있으니까 0보다는 위로 커야 돼.
그리고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함수값이 9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t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t가 9 이하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수 자리에 들어갈 2차 함수를 해석할 때 진수 조건에 따라 x의 범위만 봤을 때 치환한 t의 문자는 이런 범위를 갖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아까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의 진수가 이제 t로 바뀐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a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그려놨어요. 거기에 진수가 t인데 t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데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야. 그러면 점선이 되어 있는 데는 거기 영역을 포함하지 않을 거고 실선을 포함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최소값이 있을까요? 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거든. 그런데 우리 보는 범위를 표현해 보면 0은 빵꾸나 있고 9는 포함되어 있고 요 영역을 보는 겁니다. 요 영역. 여기는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없는 상황이죠. 왜?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문제의 의도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모순. 문제의 의도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남은 건 뭐야? 밑 a가 0과 1 사이라서 주어진 로그 함수가 감소 함수일 때를 보자. 그럼 감소 함수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t의 범위를 0에서부터 0은 점선, 9는 실선이죠. 실선으로 9는 이렇게 하면 조금 전처럼 표현해보면 0은 빵꾸, 9는 점 채우고 그 사이를 보게 되는 거니까 이만큼이 범위고 얘는 최대는 없고 최소는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랑 맞죠? 그죠? 최소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라고 했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는 t값이 9니까 로그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식을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의 진수 t값 9를 넣었더니 이게 마이너스 2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로그 정의에 따라 a의 마이너스 2 거듭 제곱이 9예요. 마이너스 역수하는 대신 우변을 역수를 하면 a의 제곱은 9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제곱근 풀어주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조심할 건 뭐예요? a는 밑이라서 아까 밑 조건에 따라 0보다 크다, 1은 아니다가 성립해야겠죠. 따라서 그걸 만족한 a값은 양수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마무리. 오케이. 그래서 요거도 이제 합성함수 형태에서 진수를 치환해가지고 치환 문자 범위를 맞춰가지고 풀었던 문제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263번. F는 지수함수. 근데 복잡하죠. 지수에 X제곱 형태, 2차 형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G는 로그함수인데 마찬가지로 진수에 이따구로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얘네 둘의 최소값이 서로 같을 때랍니다. 최소값이 서로 같을 때. F부터 최소값 구하러 가볼게요. 자, 여기 보이듯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t로 간단하게 치환을 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t로 바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같이 찾아와야겠지. 자,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한 번에 그릴게요. 축의 방정식. 자,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4x입니다. 완전제곱으로 고칠 때 1차 계수 플러스 4를 절반 써서 완전제곱 할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는 0을 만족시키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축의 방정식. 그러면 여기서는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가장 높게 있는 걸 찾아주면 요거는 위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면 t의 범위는 여기다 쓸게요. t의 범위는 제일 높은 게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t가 마이너스 1 이하의 범위를 가져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려는 f의 지수를 t로 바꿨으니까 이 함수를 다시 쓰면 y라고 쓸게요. y는 5분의 1의 t제곱이 되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하야.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함수로 바뀌었어요? 지수 함수로 바뀌었지. 밑이 5분의 1이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그래서 감소하는 지수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t가 마이너스 1 이하니까 이 정도의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마이너스 1 이하니까 왼쪽 범위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문제 의도에 따라 이 범위에서는 뭐야? 최소값만 존재하는 게 맞네요. 그치? f의 최소값과 g의 최소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마무리. 요때의 최소값, 스몰 m이라고 할게요. 최소값은 t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그럼 5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의 최소값 분석 끝났습니다. 그러면 g의 최소값도 5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 돌아갑니다. g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진수가 요딱으로 생겼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다. 이거를 t는 한번 썼으니까 이거를 s라고 치환해 볼게요. s 괜찮지? 그러면 식을 다시 y는 로그 2의 s 이런 로그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증가 함수입니까? 감소 함수입니까? 증가 함수지, 그치? 요거부터 그려볼게. 로그 2의 s라는 함수는 s와 y의 로그 함수, 증가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축이 s축인 거야,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f의 최소값과 g의 최소값이 같다. 즉 g에서도 여기서도 최소값이 존재해야 돼. 맞지?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고요. 기준을 여기다가 이렇게 마련해 볼게요. 요 정도. s는 얼마 이렇게 마련할 건데 최소값이 있으려면 범위를 어느 쪽으로 잡아야 돼요? s의 오른쪽으로 잡아야 돼? 왼쪽으로 잡아야 돼? 최소값이 존재하려면 오른쪽으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범위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S의 범위는 네모 이상이야 라는 범위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S라는 녀석은요, 아까 위에 있는 진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 축의 방정식이 1차 계수 절반을 쓸 거니까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축이 될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의 함수값을 s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꼭지점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이잖아. 나머지는 그거 위로 다 나오니까.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 본다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s라는 함수값은 아무리 작아도 k 마이너스 4까지니까 k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 범위가 어디로 가는 거야? 로그 함수로 가는 거겠죠. 그럼 조금 전에 s가 네모 이상이다 해서 여기 네모를 차지하는 녀석이 누구야? k-4라는 녀석이야.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2차 함수의 최소값 해석해 와서 그게 함수값의 최소값이니까 s의 범위가 될 거고 그 s를 밀어 넣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네모가 여기가 k-4라는 녀석이니까 그거를 넣은 게 이 녀석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s 자리에 k-4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k-4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gx 함수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f의 최소값과 g의 최소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로그 2의 k-4라는 gx의 최소값과 f의 최소값 5가 동일해야겠죠.
따라서 이제 로그 정의만 잘 쓰면 되겠네요. 진수 k 빼기 4는 및 2의 5제곱과 같아야 돼. 2의 5제곱은 32야. 그래서 k는 36이야. 괜찮죠? 네. 자, 11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 66, 7, 9, 또요. 68, 또요. 오케이, 바로 갈게요. 266번 보겠습니다. 각 A는 90도 직각이고요. 선분 AB, 선분 AC는 각각 이렇게 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림 그려볼게요. 뭐 적당히 그리면 되겠죠? 직각삼각형, 직각이 되는 게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 편의상 아무데나 이렇게 할게요. 위쪽으로 B, 뭐 밑에는 C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AB는 2 로그 2의 X, 그다음 AC는 뭐 저렇게 됐으니까 됐고요. 이 녀석의 넓이를 SX라고 하재요.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그대로 표현하면 되죠. SX는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선분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AB 선분 곱하기 AC 선분이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써버릴게요. AB는 2 로그 2의 X 곱하기 AC는 로그 4의 X분의 1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하던 대로 뭐 정리는 하겠지만 밑을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포커스가 있겠네. 먼저는 사라질 거는 여기 2분의 1과 2 이렇게 이제 약분 관계가 될 거고 가만히 보니까 2에 맞추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맞죠? 그래서 밑을 2로 하는 로그로 맞춰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로그 2의 x는 그대로 일단 두고요. 곱하기 자, 우선은 밑을 4로 하는 걸 두고 진수 x분의 16부터 해결을 합시다. 진수가 16 나누기 x 나눗셈이 되어 있으니까 밑이 같은 로그의 차로 쪼갤 수 있겠죠. 따라서 로그 4의 16 차 로그 4의 x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로그 4의 16은 얼마지? 16이 4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밑을 맞추자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로그 4에서 밑 4는 2의 제곱이 될 거니까 앞으로 2분의 1이 튀어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는 로그 2의 x에다가요 2 빼기 2분의 1의 로그 2의 x요 이렇게 되겠죠. 거의 다 왔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로그 2의 x를 하나의 간단한 문자로 바꿔놓고 2차 함수 해석하는 게 되겠죠? 자, 바꿔보겠습니다. 로그 2의 x를 t로 바꾸는데 진수 조건에 따라 사실 x는 0보다 큰 것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맨 끝에 보니까 x가 1보다 크고 16보다 작아. 이미 양수인 건 만족이 돼요. 문제 없죠? 그러면 t의 범위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밑이 2면 증가는 로그 함수 그 다음에 x값이 등호는 없으니까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1에서부터 16까지야. 그러면 그 함수값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요 값이 0이거든요. 로그 2의 1은 0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16 집어넣으면 4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이게 뭐예요? 함수값 t의 범위가 되겠다.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t에 대한 함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x는 사라졌으니까 선생님이 y라고 하겠습니다. 자, 로그 2의 x를 t로 바꾸면 앞에 곱해진 거는 t 괄호 열고 뒤에 괄호 안에는 2 빼기 2분의 1 t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완전적으로 고쳐도 되는데 우리는 인수분해된 형태로 쓰면 대칭성 이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낼게요.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괄호 안에서 묶어내면 괄호는 일단 마이너스 기준으로 앞뒤가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t 빼기 4가 되겠네요. 와, 그러면 얘는 t에 대한 2차 함수가 그림 그려볼게요. t축이 가로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인수분해 된 형태에 따라 t축과 만나는 곳이 두 군데인데 는 0을 만족하는 t는 0, t는 4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파악했던 것처럼 로그 2x를 t로 뒀는데 t의 범위가 함수값인 0에서부터 4 사이입니다. 와, 너무나도 좋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니까 우리는 요 범위만 볼 거야 라는 얘기야.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요 넓이가 x는 a에서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t가 얼마일 때 최대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0과 4의 중점이 최대를 가지는 t값이에요. 얼마? 2일 때. 그 값은요,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자, 함수 값을 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t에 대한 2차 함수에다 넣은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일단 플러스고요. 얼마? 2가 되겠네요. 짠. 그래서 요 녀석이 뭐야? 최대가 되는 거예요. 라지 M 찾았습니다. 그런데 x가 a에서라고 했는데 t가 2일 때를 x가 2일 때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돌려주기 시작을 해야 돼요. 돌아올게요. t는 뭘 치환했냐면 밑을 이루하는 로그 x였어요. 따라서 로그 2의 x가 t였는데 그게 2일 때였단 말이야. 아하, 그러면 로그 정의에 따라 x는 4가 되는 거구나. 정리하자면 x는 4일 때 최대값 2를 갖는다. 그래서 4가 a가 되는 거고요. 라지 m은 아까 2로 찾아놨으니까 합하면 6이다. 정리되겠죠? 자, 267번으로 넘어갑니다. x는 1보다 크대요. 너무 좋죠? 왜 좋냐? 첫 번째, 진수 조건 0보다 큰 거 만족되죠? 이미 1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밑 조건에 따라 0보다 크고 1은 아니야. 다 만족하잖아요. 문제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로그가 나오면 밑을 통일시켜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통일이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그거 맞추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항에 있는 밑 4, 4는 2의 거듭제곱이니까 뭐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거고 256 생각해 봅시다. 256은 2의 몇 제곱인가요? 빨리 해. 2의 몇 제곱이야? 이건 해야지. 대묻지 말고 해. 2의 10제곱이 1024입니다. 그럼 9제곱은? 8? 그렇지, 8제곱이에요. 잘했어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밑을 2에 맞추는 게 좋겠죠? y는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분모로 나와서 2분의 1 로그 2의 x가 될 거고요. 더하기 자 256은 조금 전에 봤듯이 2의 8제곱이니까 진수의 지수 8이 앞으로 내려오겠죠. 로그 x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미지수 x가 어디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진수에 있는 게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로그 성질을 조금 더 이용합시다. 앞은 2분의 1의 로그 2의 x인데 뒤에는 8 곱하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밑 x와 진수 2의 위치를 바꾸면 역수가 취해지더라. 그래서 로그 2의 x 바꾼 게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다. 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뭘 하래요? 그것의 최소값을 구하래. 두둥. 물론 여기서 치환을 해도 되지만 잘 보세요. x가 1보다 크다가 왜 나와 있을까?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로그 2의 x라는 걸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는요, 증가하는 함수고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 이렇게 넣어보면 우리 많이 하던 거네요. 1 집어넣으면 0이거든.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1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이쪽 범위니까 그 함수값 y는 0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돌아가서 짜잔 여기 표현되어 있는 로그 ex가 0보다 크다. 여기도 0보다 크다. 이거예요. 선생님 이걸 왜 적었겠니? 양수 더하기 양수네. 절대 부등식 뭐가 있었죠? 산술기하가 있었죠.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서 곱하기. 사실은 위에서 다 해결해도 됐었지만 여기서 해결합시다.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8은 4가 될 거고요. 로그 2x와 로그 2의 x분의 1은 역수 약분 1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루트 4는 2니까 2, 2,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물론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빨리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어디까지 확인하자 그랬어요? 결국 4가 최소값이 되려면 여기서 등호가 성립해야겠죠? 등호는 언제야? 더하는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여기는 더하는 두 개가 누구예요? 2분의 1 로그 2x와 그 뒤에 거지. 그럼 더해서 4가 되려면 각각 얼마씩이면 돼요? 같아야 되니까 2씩이면 되겠다. 따라서 등호 조건까지 간다. 등호는 2분의 1 로그 2의 x가 2가 될 때예요. 그러면 2 곱하면 4니까 2의 4제곱 x는 얼마? 16일 때 최소값 4가 성립한다. 26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x의 범위는 1에서 4까지고요. 주어진 식이 겁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특징이 보여. 밑에도 x 미지수 들어있고 지수에도 로그의 진수로 미지수 x가 들어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조금 더 체크해 볼게요. 진수 조건에 따라 x세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는 줄여서 x가 0보다 크답니다. 맞죠? 그런데 이미 x의 범위 정의역이 0보다 큰 1 이상이야. 걱정 없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처럼 밑 x와 지수에도 x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끄집어 내리라 그랬지. 끄집어 내리는 방법이 뭐였죠? 로그를 취하는 거였어요. 로그를 취하는데 힌트는 어디 있다 그랬죠? 로그에 있다 그랬죠. 밑이 얼마짜리? 2짜리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양변에 취한다. 그리고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로그 2를 양변에 취해요. 그럼 y는 여기다가 취할 거고요. 는 여기도 밑을 2짜리 로그를 취할게요. 그러면 16x네. 16 곱하기 x의 로그 2의 x 세제곱에 빼기 6까지 이렇게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y의 지금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지금 정리한 식은 로그 2의 y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값이 뭐 예를 들어 3이야. 그러면 로그 2의 y가 3이다. 그때 y 값을 찾아야 진짜 우리가 찾는 y의 최대값이 되는 거다. 좌변만 조금 더 정리하면 되겠죠. 는 자, 이 녀석 실수하지 않도록 봐봐. 진수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 있는 16과 뒤에 있는 x 거듭제곱 이게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부터 로그 성질로 쪼개야겠죠. 따라서 로그 2의 16 더하기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겠네. 16은 2의 4제곱이니까 4 더하기. 괜찮죠? 그럼 남아있는 건 뒤에 있는 밑을 x로 하고 지수 올라가 있는데 이거 로그 성질에 따라 지수가 앞으로 떨어져야겠죠. 따라서 괄호 열고 여기 안에 지수를 다 넣을 텐데 거기서 한 단계만 더 가봅시다. x세제곱 진수의 지수는 3이야. 3 앞으로 떨어질 수 있지. 너무 빠르니 혹시? 3 떨어지고 로그 2의 x고 빼기 6이 붙어 있고 이건 누구였어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x, 밑을 x로 했으니까 지수가 다 튀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로그 2의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뭘 할 수 있어요? 치환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여기 있는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x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t의 범위도 여기서 찾아낼 수 있겠죠? 로그 2의 x는 증가함수. 그리고 우리가 보는 x의 범위가 1에서 4거든요. 1에서 4. 그러면 t의 범위는 x에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은 0에서부터 4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4는 2까지예요. 이게 t의 범위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나갈게요. 오른쪽은 자, 밑줄 친 로그 2x를 t로 바꿨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뒤에도 로그 2의 x, 여기 t가 있으니까 전개를 한다면 3t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6t가 될 거고요. 상수항은 4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축 찾아봅니다. 이거는 t에 대한 2차 함수예요. t는 이렇게 될 건데 식을 보면 3을 묶어내면 2차와 1차만 묶어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 절반 쓰면 t 마이너스 1 그럼 축의 방정식은 t는 1 이렇게 될 겁니다. 또는 마이너스 2a분의 b 쓰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뭘 반영해야 돼요? t의 범위를 반영해야 되는데 아까 t의 범위가 빨간색 0에서부터 2까지였어요. 0에서부터 2까지다. 자, 그러면 0은 t는 1 축에서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될 거고 2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간격이라면 대칭성이 유지된다 그랬죠. 즉 여기 있는 함수값과 여기 있는 함수값이 동일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보는 거니까 0을 넣냐 2를 넣냐 똑같이 이놈이 뭐예요?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라지 m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4, 2를 집어넣어도 4가 되겠죠. 괜찮아요? 아이고 여기 m이라고 쓰면 안 돼. 미안하다. 요거는 지울게요.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값 m은 y의 최대값 m이고 지금 쓴 최대값은 로그 2의 y 최대값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최대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최소는 어디 있어요? t가 1일 때 있더라. t에다가 1 넣으면 1이네요. 그죠? 이거는 이 함수에서 최소값인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로그 2의 y의 값이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문제에서 원하는 라지 m 최대값은 옆에다 쓸게요. 로그 2의 y가 최대가 4가 될 때의 최대값 y야. 얼만데요? 2의 4제곱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 스몰 m은 로그 2의 y가 얼마일 때? 1일 때야. 그러면 이때 y의 최소값이 스몰 m. 그러면 얘는 2의 1제곱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두 값을 더하세요. 18. 오케이. 26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쓰는 한 가지는 뭐예요? 이거 로그 성질 마지막 부분. 밑과 로그의 진수 위치 바꿀 수 있다. 어디를 보냐? 자, 첫 번째 3의 로그 x 상용 로그네요. 그러니까 밑줄 10이라는 로그인데 뒤에 보면 x와 로그 3 x 밑과 진수의 지수 3을 뒤바꾸면 앞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잖니.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죠. 나 이 녀석은요 3의 로그 x로 바꿔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진수 조건에 따라 x는 0보다 큰 것만 가능하겠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괄호 안에 뒤에 있는 x의 로그 3 요거도 똑같이 3의 로그 x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괜찮죠? 그래서 다 반복되는 녀석이니까 또 치환하는 문제로 왔다. 3의 지수 상용 로그 x를 준 거를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범위 찾는 거 잘 보세요. 로그 x라는 거는 진수 조건 x가 0보다 큰 걸 넣으면 이 로그 x는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3의 지수로 올라가 있으니까 지수함수 3의 x제곱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t는 양수 범위에서만 가능하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t의 범위 찾았으니까 주어진 식을 치환하겠습니다. y는 앞은 t 두 번 곱하는 거니까 t 제곱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에다가 뭘 곱하냐 봤더니 3의 로그 x가 더하기가 돼 있으니까 두 개야. 그럼 개수가 2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6t가 되겠죠. 더하기 7. 그럼 또 마찬가지죠. 아까 해석하는 거랑 똑같이
t에 대한 2차 함수로 아래로 블록한 거 그려놓고요. 추계 방정식은 1차 계수 절반 쓰면 t는 3일 때입니다. 그러면 t의 범위가 아까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3의 왼쪽에 0이 존재하겠죠. 여기가 0일 거야. 그럼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빵꾸 내고 요 범위가 다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 범위가 다 될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x는 a에서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먼저 찾으면 어디입니까? t가 3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t에다가 3 집어넣으면 9 빼기 18 더하기 7 이렇게 될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여기 이제 b가 되겠네요. 그럼 계속 얘기하지만 t가 3일 때 최소값인데 우리는 x를 찾아야 돼. 돌려주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t가 누구였는데요? 3의 상용 로그 x. 3의 상용 로그 x. 그게 3일 때래. 그럼 지수가 얼마일 때? 1일 때야. 지수가 1이 되려면 x는 상용 로그 x가 1이니까 10 돼야겠죠. 끝. 그래서 x가 a일 때니까 10이 a가 되는 거고요. 최소값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b분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10 마이너스 5.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페이지는 117페이지가 되겠네요. 117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86. 마지막 거네요. 또 있나요? 82. 또 있나요? 자, 282번 볼게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x값입니다. x값 찾는 건데 여기 쓱 보니까 로그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진수 조건부터 확인해 봅시다. 여기는 x제곱이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x는 0만 피하면 됩니다. 이 누구 질문이니? 희수 질문이니? 0만 피하면 되는데 밑에 진수 조건 x 세제곱도 0보다 크려면 x가 0보다 커야 해요. 그치?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건 x가 0보다 크다 요 녀석이에요. 그리고 y는 조금 편하죠. 둘 다 똑같으니까 y는 0보다 커야 해요. 이게 결론이네. 그래서 이걸 적어놓고 시작하자고요. 진수 조건에 따라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야 해. 요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정리하는 거 편하죠? 진수의 지수 내려오면 되니까 이 연립방정식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식은 x제곱의 2가 앞으로 내려와서 2 로그 2의 x 빼기 2 로그 2의 y가 3이야. 두 번째 항은 진수 x 세제곱에 3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3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짠. 자, 그래서 보니 로그 2의 x가 같은 모양이고 로그 2의 y가 같은 모양이야. 이거 그대로 연립방정식 풀어도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눈에 익는 걸로 바꿀게요. 로그 2의 x를 대문자 a, 로그 2의 y를 대문자 b 이렇게 바꿔놓으면 와, 중학교 버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2a 빼기 2b가 3 이렇게 될 거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개수 맞춰서 합시다. 그러면 쓱 보니까 b의 개수를 2에다가 맞출게요. 그러면 밑에 식은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6a 플러스 2b가 1 이렇게 관계식이 되더라. 그러면 연립방정식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8a가 4니까 a는 2분의 1, a가 2분의 1이면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돌려주기 하면 되겠죠. 우리는 해가 x, y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대문자 e가 누구였냐면요. 밑을 이루하는 로그 x였습니다. 로그 2의 x가 a 값이었는데 그게 2분의 1이 될 때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지원아, x 얼마니?
그렇지.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가 될 거고요. 똑같이 b는 로그 2의 y였어요. 그게 마이너스 1이 될 때야. 그럼 y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찾았습니다. 그래서 루트 2가 알파가 되는 거고 2분의 1이 베타가 되는 거예요. 하면 알파 제곱은 2, 베타 제곱은 4분의 1. 그럼 요거를 그대로 나눗셈 하라는 거니까 분모 베타 제곱이 4분의 1인데 그거 역수가 취해져야 되니까 결국은 2 곱하기 4, 8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끝에 마지막 문제 286번으로 가볼게요. 요거 잘 봐야 돼.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x는 49라고 합니다. x는 49. 그러면 49를 넣고 등호가 성립한 대로 쭉 찾아가면 돼요. 그죠? 일단 그래서 x 자리에 49를 밀어 넣으면 는 0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k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바깥쪽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바깥쪽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의 진수는 이만큼이야. 여기에 얼마 넣어야 0이 되니? 1 넣어야 되지. 너 0이라고 하려고 그랬니? 1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1이야. 요거를 끊어서 써볼게요. 로그 2에 로그 k에 49를 넣었는데 그게 1이야. 이렇게 이제 줄여준 겁니다. 제일 바깥쪽에 거 밑이 3인 로그 날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뭘 넣어야 1이 되니? 2. 그렇지.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요것도 정리해요. 로그 k의 49가 2가 되어야 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로그 정의에 따라 k를 제곱한 게 49야인데 k는 밑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니까 밑 조건은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k는 0보다 커야 하고 1은 피해야 해요. 요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시작한 거야. 그러면 k제곱이 49면 그 중에 양수를 채택해야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49가 되는 7, 요게 우리가 찾는 k 값이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118페이지. 번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거 또 없나요? 자, 288번부터 보겠습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여기서 실근 알파 베타는 x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모양을 어떻게 바꿔도 어쨌든 x를 찾아야 되고 곱하세요. 찾으란 얘기네요. 일단은 보니까 진수 조건 먼저 찾아야겠죠. 로그 있으니까 요게 0보다 커야 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다 해결되겠네요. 0보다 크면 우변에 있는 분모의 x제곱에 0은 안 들어갈 거니까 분모가 0 되는 상관은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0보다 크다로 시작을 할 거고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좌변을 보면 밑에도 미지수 x가 있고 진수에도 로그의 미지수 x가 있으니까 또 끌어내는 그런 유형이란 말이야. 양변에 밑을 얼마로 하는? 0.1로 하는. 오케이? 그대로 씌워볼게요. 로그 0.1 있는 건 그대로 쓸게요. x에 로그 0.1 x 같다. 로그 0.1 요거는 10의 3제곱이라고 고쳐 놓을게요.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지금 양변에 밑을 0.1로 하는 로그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그럼 좌변부터 정리를 하면 진수의 지수인 이 녀석이 앞으로 뿅 곱해지겠죠. 로그 0.1x 그리고 남은 게 또 뭐야? 좌변에 로그 0.1x니까 요거는 두 개가 곱해진 상태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로그 0.1x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변 정리할 건데요. 자, 우변은 일단 진수를 보면 역수 취해져 있으니까 이건 좀 적고 갈까요? 요 녀석은
10 세제곱 곱하기 x제곱 전체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 마이너스를 하나 끄집어낼 수 있겠구나. 마이너스 괜찮죠? 그 다음에 남은 건 진수의 10의 세제곱 곱하기 x제곱이니까 그거를 0.1을 밑으로 하는 로그로 합으로 쪼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로그 0.1의 10의 세제곱인데 10의 세제곱에서 3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겠다. 3 로그 0.1의 10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도 로그 0.1의 x제곱이니까 제곱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더하기 쪼개고 2배 로그 0.1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게 여기네요. 이건 암산을 할 거야. 밑 0.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은 로그 앞에 분모로 곱해지겠지. 그러면 로그 10의 10은 1이죠. 그럼 얘는 전체가 3이 되겠네. 여기까지. 자, 이제 치환을 할 건데요. 누구를? 여기 있는 요 녀석을 하자고요. 얘를 t라고 치환해보자.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좌변은 t 제곱이 될 거고 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하는 t를 찾으면 되겠고요. 3, 1, 뿔마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방정식이니까 t는 마 3이거나 t는 1이다 까지 왔어요.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근은 t가 아니라 x였단 말이야. 그래서 돌려주기 가야 되겠죠? 로그 0.1의 x가 t였으니까 첫 번째 로그 0.1의 x가 t 값인 마이너스 3일 때 두 번째 로그 0.1의 x가 t 값 1일 때 이렇게 찾아온 게 알파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x 값은 0.1의 마 3제곱 두 번째 여기서 x 값은 0.1의 1제곱이니까 0.1 이렇게 되겠죠. 어느 게 알파다 어느 게 베타다는 건 여기서는 지금 알 수가 없겠죠. 왜? 누가 큰지 얘기는 안 해줬으니까. 다만 두 개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0.1에 어때요? 밑이 같은 숫자의 곱은 진수끼리 덧셈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과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0.1은 10분의 1이니까 그것의 역수를 취하면 10이에요. 그래서 얘는 10의 제곱과 같겠다. 그래서 100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되겠니? 다음 28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방정식을 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됐어요. 구성을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 방정식을 보면 치환하고 싶겠죠, 그죠? 이렇게 봅시다. 로그 x를 t로 치환한다. 그러면 t제곱 빼기 6t 빼기 2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근을 x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 두 근은 로그 알파 로그 베타예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단서를 가져오는 거죠. 두 근의 합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6. 두 번째 두 근의 곱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2. 이런 관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한번 t로 고쳐볼까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 t제곱 마이너스 pt 더하기 q는 0.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고 여기에 두근은 x 값인데 그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래요. 그러면 t로 치환한 두근은 아까 두근이라 썼니? 여기 쓸게요. 두근은 로그 x 자리에 넣은 알파분의 1 넣은 거 베타분의 1 넣은 거 요게 이제 두근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따라서 여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대로 써보면 두근의 합, 즉 상용 로그 알파분의 1 더하기 상용 로그 베타분의 1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p가 되는 거고요. 두근의 곱 로그 알파분의 1 곱하기 로그 베타분의 1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식에서 가져온 단서들을 이용해서 PQ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제 고쳐보면 되죠. 첫 번째 두근의 합에서 알파분의 1은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알파입니다. 그럼 뒤에 거도 마이너스 로그 베타겠죠. 짠! 그럼 얘네 둘을 더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죠. 그럼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는 여기서 6이라는 걸 봤어. 그러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로그 알파분의 1 곱하기 로그 베타분의 1은 요거 로그 성질 쓰는 거 아니죠. 조금 전에 봤듯이 로그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알파고요. 두 번째도 마이너스 로그 베타겠죠. 따라서 얘네들을 곱하세요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결론은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로서 우리가 구해놓은 아까 근과 계수와 관계 구해놓은 마이너스 2랑 동일하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P 빼기 Q를 하세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마4 이렇게 되겠네요. 자, 29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도록 한대요. 자, 보자. 일단 로그가 나오니까요. 진수 조건 확인해야겠죠.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하고요. 두 번째 x는 4보다 작아야 해요. 따라서 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해요. 체크. 이제 주어진 로그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마침 좌변은 밑을 2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로그 성질에 따라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그래서 x 플러스 2와 4 빼기 x가 곱해져 있고 그게 로그 2의 a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밑을 2로 통일이 마침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 방정식이 성립하도록 해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진수끼리 같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진수끼리 같다로 식을 세워놔 볼게요. x 플러스 2에다가 4 빼기 x 곱한 게 a랑 같아요 인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뭘 원하냐면 그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뭐 하나든 두 개든 없는 것만 피하면 돼. 다시 말하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실근이 존재하려면 그럴 때 A의 범위를 찾아와야 정수 A가 어떻겠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요. 우변에도 쌤이 간과하고 왔는데 로그 우변에 로그 2의 A 진수 A도 0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쓱 봐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 정리해서 판별식 쓰는 게 되겠지, 그지? 정리하겠습니다. 좌변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인데 2항까지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x제곱. 다시 좌변 전개하면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2x인데 2항하면 마이너스 2x. 상수항은 8인데 2항하면 마이너스 8. 그래서 플러스 a 마이너스 8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중근이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하겠죠. 따라서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절반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9 빼기 A가 될 거고요.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과 같거나 0보다 크다. 따라서 A의 범위는 9 이하야가 되겠죠. 다 왔네요. A는 9 이하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아까 진수 조건에 따라 0보다는 커야 됐어요. 따라서 결론 0보다는 크고 9 이하야. 그러면 문제가 정수 A의 개수는요. 어때요?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되지, 그지? 9 빼기 0, 9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엄청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은 뭐 끄집어내려서 정리하는 유형이 되겠죠. 일단 마이너스를 이제 플러스로 이항해서 바꿔볼게요. 4분의 x 전체의 로그 5의 4는 3분의 x 전체의 로그 5의 3. 일단 지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뭘 이제 비교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지수에 있는 애들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로그를 취할 건데 딱 보니까 밑을 5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되겠지, 그지? 이번에는 한 단계를 좀 생각할게요. 자, 좌변 로그, 밑을 5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진수의 지수인 로그 5의 4가 앞으로 내려올 거고 로그 4분의 x 이렇게 남을 거예요. 맞지? 는 우변도 진수의 지수인 로그 5의 3이 앞으로 곱해질 거고 로그 3분의 x 이렇게 되겠죠. 이거 괜찮니? 서연아? 너무 빨랐니? 그래? 설명 안 해도 되겠니? 여기가 원래 여기 있던 애가 내려온 거야. 이렇게. 이해돼? 얘도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내려온 거야. 밑을 5로 하는 로그를 양변에 취한 다음에. 맞아? 근데 왜 저기 로그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요? 아, 로그 5에 3이 있어야죠. 미안합니다. 밑을 5로 하는 로그니까. 그럼 지금은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서 내리긴 내렸는데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쌤이 힌트를 밑을 5로 하는 로그를 취한다 그랬잖아, 그지? 맞아. 여기가 5고 여기도 5고 이렇게. 지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요 녀석과 요 녀석도 정리를 잠깐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5의 x 빼기 로그 5의 4. 두 번째 로그 5의 x 빼기 로그 5의 3.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일단 정리는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 식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로그 5의 4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로그 5의 x 빼기 로그 5의 4 이렇게 곱해져 있고요. 같다. 우변은 로그 5의 3 곱하기 로그 5의 x 빼기 로그 5의 3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숫자가 반복되는 거 보이니? x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사실은 무리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 로그 5의 4를 우리는 a 정도로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면 얘도 a겠지. 같은 내용으로 로그 5의 3을 b라고 보면 괄호 안에 로그 5의 3 b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 x를 포함하고 있는 얘도 한번 바꿔보자고요. 얘는 뭐 대문자 x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얘도 대문자 x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해를 구해야 되니까 x를 찾아야 돼요. 그럼 대문자 x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니까 정리해 봅시다. ax 빼기 a 제곱은 bx 빼기 b 제곱이야. 그럼 x는 x끼리 나머지는 우변으로 정리를 하면 좌변은
a 빼기 b로 x가 묶여 나가겠죠. 는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너무 좋다. a 빼기 b는 a와 b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죠. 그러면 0이 아닌 숫자로 나눌 수 있으니까 a 빼기 b 나누면 합차 정리 인수분해에 따라 여기는 a 플러스 b가 남을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쓸게요. x라는 녀석은 a 더하기 b인데 얘가 a는 로그 5의 4고 b는 로그 5의 3이었어요. 짠. x는 로그 5의 x였죠. 로그 5의 x는 그럼 우변은 뭐라고 정리하면 돼?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 12. 와, 그러면 정리. 진수끼리 같아요. 12. 이렇게 되겠죠. 자, 292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의미를 잘 보면 금방 할 거예요. 어느 공장에 설치된 정수 시설을 한 번 가동하면 불순물의 양의 X%가 제거된대요. 그럼 제거하고 남은 애를 다시 통과시키겠지, 그지? 다시 작동을 시킬 거잖아. 남은 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처음에 불순물의 양을 A만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정수시설을 한 번 가동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불순물 A에서 얼마나 제거되는 거야? 그것의 X% 비율만큼이 제거되는 거야. 그럼 빼기겠죠. 그것의 X% 비율로 따지면 100분의 X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A로 묶어내면 1 빼기 100분의 X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구한 거예요? 남아있는 불순물의 양을 구한 거야. 그걸 다시 정수시설을 한 번 더 가동합니다. 두 번째 가동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두 번째. 그럼 이미 줄어있는, 남아있는 양이 한번 적고 갈게요. A에 1 빼기 100분의 X라는 양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줄겠죠. 주니까 빼기야. 또 그것의 얼마만큼? X%만큼. 그러면 그것이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A에 1 빼기 100분의 X를 곱한 것의 X%만큼 100분의 X 곱한 만큼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일일이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봐봐. 얘랑 얘가 공통인수죠.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즉 A에다가 1 빼기 100분의 X 곱한 것을 묶어내면 첫 번째 항은 다 나갔으니까 1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앞에 밑줄 친 부분만 나갔으니까 남은 게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렇게 될 거야. 그러고 보니 1 빼기 100분의 X가 두 번 똑같은 게 곱해져 있는 거네요. 따라서 좀 길게 썼지만 A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X가 제곱이야. 이렇게 됩니다. 예린아.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복리라고 했던 거 들어봤니? 몰라도 돼. 무슨 관계가 있니? 가동하는 횟수만큼 뭐가 바뀌어요? 지수가 바뀌는 거 보여?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10번 가동한다 그랬으니까 점점점 요거를 10번 가동하면 맨 끝만 보면 되죠. 지수가 10이 될 거야. 즉 첫 번째 불순물, 최초의 불순물에서 1 빼기 100분의 X가 10번 곱해진 게 A에 곱해져 있다. 괜찮죠?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10번 가동했더니 세 번째 줄입니다. 처음 불순물의 양의 10%가 되었대요. 즉 90%가 날아가고 남은 게 10%란 얘기야. 그럼 우리 뭐 구해놓은 거니? 지금 10번 가동하고 남은 불순물의 양을 구해놓은 거잖아. 그럼 처음의 양이 이만큼이었으니까 의미상 뒤에 있는 요게 얼마란 얘기예요? 10%라는 얘기야. 요게 10%야. 이렇게 된 거예요. 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좌변은 비율이고 우변은 백분율이니까 다르잖아. 그래서 우변을 뭘로? 비율로 고쳐놔요. 10%는 몇 분이면? 100분의 10 약분하면 10분의 1. 오른쪽 계산할게요.
따라서 1 빼기 100분의 x의 10제곱이 10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를 찾으려면 우리가 힌트가 로그 80은 1.9로 계산하라 그랬거든. 그거를 어떻게 들고 올 건데 일단은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힌트가 상용 로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양변에 상용 로그를 그대로 적용해 보자. 그러면 좌변은 진수의 지수인 10이 앞으로 곱해질 거고요. 1 빼기 100분의 x 이렇게 진수로 남을 거고 우변은 로그 10분의 1은 1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죠. 그럼 이제 x를 찾으러 가는 게 목표니까 하나씩 넘기고 없애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상용 로그 1 빼기 100분의 x는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1 되겠죠. 마이너스 10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가만히 봤더니 우리 힌트가 여기 있죠. 로그 80이 1.9야. 로그 80이 1.9. 그러면 여기 봐봐. 마이너스 0.1. 여기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뭐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가 있었죠. 얘는 0.1 마이너스 붙인 게 소수 부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 형태로 잠깐 고쳐볼게요. 마이너스 1을 먼저 해주면 얘는 0.9를 더하면 마이너스 0.1이 된단 말이야. 그러고 봤더니 문제에 로그 80은 1.9에서 소수 부분이 0.9 동일한 게 여기 보여. 맞지? 그래서 돌아올게요. 여기 로그 80은 1.9에서 1.9를 1 더하기 0.9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고 로그 80을 보니까 로그 10 더하기 로그 8이었던 거잖아. 그럼 지수끼리 곱하면 80인 거죠. 로그 10이 얼만데? 로그 10이 1이잖아. 그러면 로그 8이 얼마란 얘기야? 0.9란 얘기죠. 그럼 돌아가면 0.9 대신에 로그 8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럼 다시 돌아가죠. 밑에 쓸게요. 로그로 표현하기 위해서 상용 로그니까 마이너스 1은 10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로그 10분의 1 더하기 로그 8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로그 10분의 8, 0.8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와, 그래서 좌변에 상용 로그 1 빼기 100분의 x가 우변에 로그 0.8 또는 10분의 8이에요. 그러면 상용 로그로 맞춰놨으니까 진수끼리 같아요. 1 빼기 100분의 x와 0.8 같아요. 이거 10분의 8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하면 100 빼기 x가 80. 따라서 x는 20.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